자, 2023년 3월 31일 금요일 장 마감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봉 마감, 월봉 마감, 분기 마감입니다. 그래서 연기금의 혹은 기관, 연기금뿐만 아니라 많은 기관들, 외국계 기관들 포함해서 3월 분기 말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많이 나타난 날입니다. 코스피 대형주들 중심으로 그 중에서도 연기금이 주력으로 많이 보유한 기업들 위주로 오늘 초반부터 끌어올렸죠. 뭐 포스코 홀딩스라든가 삼성 엔지니어링, 그다음에 뭐 두산 에너빌리티, 뭐 그런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뭐 중공업 조선해양을 포함한 뭐 대형주들 연기금이 많이 포트로 갖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종목들 위주로 오늘 시총, 코스피 시총을 많이 끌어올리고 거기에 외국인들이 최근에 며칠 전에 옵션, 콜옵션 대량 매도를 통해서 하락 배팅을 강하게 하는가 싶더니 그거 마이크론 실적 발표 앞둔 날 있죠.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별로 좋지 않게 나올 것으로 추정한 외국인들이 뭐 그랬는지 아닌지는 몰라요. 어떤 사유인지는 외국인들한테 물어보기 전까지는 모르지만 그냥 그때 상황을 보면은 이제 가장 유력한 게 이제 그런 거고, 반도체 실적 부진에 의해서 혹시나 그것 때문에 나스닥이 반응이 좋지 않을까봐 미리 선제적으로 하락 배팅을 했고, 그렇지만 나스닥이 그걸 딛고 그날 본장 끝나고 미국 증시가 미국 증시 차트를 보면 나스닥 보면은 본장 시간에 그걸 딛고 올라왔잖아요. 꼬리를 달고 여기서. 그러면서 다음 날 갭이 떴죠. 요 사이였죠. 실적 발표가.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요때 사이를 만드는 새벽 5시 정도에 발표가 됐기 때문에 실적이 부진할 거라는 것은 미리 알려져 있었고, 그것보다 얼마나 더 안 좋으느냐, 그리고 그 이후에 반응이 어떠냐에 따라 뭐 결과가 달라지는 거지만, 외국인들은 약간 거기서 좀 조심스럽게 하락 배팅을 좀 해보지 않았나 싶고요. 결국에는 은행 리스크가 해제되면서, 은행 리스크 자체가 생긴 거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구조조정을 통해서 더욱더 시장이 강하게 나아가는 계기가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은행 리스크가 싹 사그러들면서 시장은 더 탄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한 번에 휩소를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던 것은 그동안의 외국인들의 베팅 때문이에요. 외국인들이 계속 중간중간에 강한 하락 베팅을 했다가 처리하고 했다가 처리하는 것들을 반복하니까 어, 그 모습이 끝나기 전까지는 함부로 방향성에 대해서 예단을 하지 못하는 거죠. 뭐 상승을 강하게 할 거다, 아니면은 크게 하락할 거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는 상태에서 한 번의 휩소 정도만 고려한 채로 움직이고 있었다가 마이크론 실적 발표 후에 나스닥이 변하니까 외국인들 다시 뒤집은 채로 봤더니 오늘까지도 이틀 동안 외국인들이 전환을 연속적으로 해줬죠. 오늘도 선물에 대량 매수 들어왔고, 콜옵션 매도가 있었긴 하지만 양매도 포지션이었고, 박스를 만드는 양매도 포지션이었고, 어쨌든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가 되다가 이제 조금 바뀌나 이런 정도의 직면에 있습니다. 최근에 한 두 달 가까이 도깨비 장세였잖아요. 우리가 선물 지수 보면 왔다 갔다, 뭐 하루 이틀 사이에 왔다 갔다 많이 해주는 장세에서 이제 조금 안정되나, 이게 좀 많이 깊게 빠지진 않은 거예요. 그때 제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조정폭 말씀드린 거 기억나세요? 1단계, 2단계, 3단계, 아유 1단계, 2단계가 겹쳐 있네. 그 수준에서 거의 4단계 근처까지 갔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였나? 아니 4단계. 이게 지금 하나가 더 추가적으로 생기면서 4단계 근처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으로 충분히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처음에 제시했던 자리 조금 못 미치게 가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조금 찍을 자리를 다 못 찍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한 차례 더 움직일 수 있다라고 봤지만, 외국인들의 베팅이 그렇게 돼서 그렇게 봤던 것도 있지만 외국인들이 돌아섰습니다. 이틀 동안 분명히 돌아섰어요.
물론 이틀 돌아섰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유지할 거냐라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뭐 매수 하다가 갑자기 매도 대량으로 찍는 날도 분명히 있겠죠. 매일마다 그렇게 대량 매수할 수는 없는 거니까. 물론 그때 조정 정도를 보이면서 뭐 시장에 출렁임을 줄 수는 있겠지만 대세의 파동이 올라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4월물은 혼란스러운 상태다 라는 걸 인지를 하셔야 돼요. 4월물이 기관들 금융투자 중심으로는 우상향이 좀 잡혀 있는데 외국인들은 워낙 갈팡질팡을 많이 해서 그런지 아직까지는 뚜렷한 방향이 잡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게 나중에 잡히면 제가 짚어드릴 거예요. 정형 카톡방부터. 그 다음에 그래서 4월 3일 월요일에도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유지를 해주려고 돈을 붙여놓는지, 아니면 단순히 분기말 윈도우 드레싱 때문에 혹은 어제 위클리 옵션 만기 때문에 어떤 특수한 환경 때문에 억지로 끌어들인 건지 보면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내일 월요일까지도 분위기가 이어진다, 조정이 크지 않다, 혹은 연속 상승이다 하면은 이제는 여기 추세, 고점 추세 저항대를 돌파 안착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간에 출렁임을 의식을 하면서도 이때는 이제 2차 전지 파동이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2차 전지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2차 전지 파동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겁니다. 흔들림이 코스닥에서 워낙 시총이 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오늘 연기금이 오늘 분기말 윈도우 드레싱 효과로 자신들이 보유한 포트폴리오 위주로 먼저 좀 땡기다가 초반에 500억 넘게 많이 사다가 외국인과 금융투자가 같이 따라오니까 대부분 매도해서 단타로 끝냈어요. 500억 정도를 다시 뱉어냈습니다. 단기 익절을 짧게 하고 끝내는 모습 오늘. 생각보다 끝까지 마무리가 조금 어색하네요. 끝까지 오늘 한 1000억 넘게 살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진 않네요. 연기금도 바쁘게 오늘 할 거 하면서 마무리 지은 것 같습니다. 워낙 요즘 언론에서 때리다 보니까 그 여론이 안 좋아졌죠. 연기금에 대해서 성적이 너무 부진하고 막 그러니까, 안 그래도 막 지금 보험료 인상이나 이런 그런 것 때문에 민감해져 있는 국민들 여론이 좀 좋지 않았었잖아요. 그러면서도 이제 실적이 안 좋다고 하니까 그 투자 실적이 그런 상태라서 3월 9일 옵션 만기, 그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부터 연기금이 열심히 부지런히 포트 종목에 있는 것들을 땡겨놨습니다. 41만 주 정도 사들이는 모습이 있었죠. 외국인이 158만 주 파는 동안 연기금은 41만 주를 땡겨놨습니다. 이런 것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포인트고요. 뭐 순서를 조금 오늘 요약을 해놨는데 중간에 이제 정혜원 분들께 좀 공지사항이 있어서 요거 잠깐만 좀 포함시켜 드릴게요. 그리고 4번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요거는 제가 이제 따로 라이브 방송 때 한번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라이브 방송에 이제 일하시면서 다 참여를 못 하시기 때문에 유튜브에 올려드리는 유튜브 마감 방송에 포함을 시키면 좀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잠깐 간략히만 좀 포함시키겠습니다. 제가 지금 주식반에서 운용하는 카톡방이 이렇게 지금 4개가 있어요. 그리고 파생반 하나 있고 해외 선물반이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식반이 워낙 메인이기 때문에 주식반에 지금 운영하는 카톡방 4개를 조만간 4월 24일경부터 뭐 4월 말이나 많게는 이제 5월달 걸쳐가지고 이 사이에, 최대한 이 사이에, 그러니까 5월 전후로 해가지고 그 사이에 카톡방을 2개로 만들 겁니다. 2개로. 이렇게 2개, 1번 방, 2번 방, 3번 방, 4번 방이라고 치면요, 1번 방에 지금 175명짜리 방입니다. 정혜원 방. 오래된 방이죠. 이거 2017년에 만들어진 방이에요. 꽤 오래 유지되고 있죠. 2017인가 2018년도에 만들어진 방, 2017년도에 계신 분들도 여기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번 방 2018년도에 만들어진 방입니다. 18년도 말쯤에 만들어졌을 거예요. 말. 아직도 여기는 70명 정도 있습니다. 자, 3번 방 2023년도에 만들어졌고 4번 방 2022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왜 이게 더 밀려있냐, 이거는 이제 없어질 방이기 때문이에요. 4번 방에 계신 분들은 3번 방과 통합을 시켜서 여기 13명 계시고 여기 19명, 물론 이건 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 몇 명 더 적겠죠. 운영
인원 빼고 어쨌든 지금 토탈 인원방으로 보시면 이렇게 합쳐질 겁니다. 그리고 1번 방과 2번 방은 새로운 방으로 이동을 시킬 거예요. 새 방으로 통합을 할 겁니다. 통합을 할 건데 4번 방에 계신 분들은 3번 방으로 이동을 하는 거고요. 3번 방은 안 바뀝니다. 네, 3번 방은 안 바뀌어요. 4번 방에서 3번 방으로 이동하고 1번, 2번 방은 통합을 할 겁니다. 새로운 방으로 통합을 이렇게. 그러면서 명단 정리를 할 거예요. 같이 계속 가실 분들만 오실 겁니다. 예. 제외되실 분들도 분명히 여기서 한 10분, 20분 계실 거고 어쨌든 여기는 이제 제가 따로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릴 거예요. 하여튼 뭐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규정에 어긋나신 분들 뭐 등등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잠수이신 분들도 좀 빼고 새 방으로 좀 활력 있는 방을 좀 만들려고 합니다. 예. 다 방에 인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채팅도 다르고 막 하기 때문에 최대한 통합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거 진행하니까 미리미리 기존에 있는 카톡 내용 필요한 거 있으면 검색해서 잘 정리 좀 해두시라는 거고요. 하여튼 그거 공지를 좀 드리려고 했고 공지사항에 있는 것도 다 바뀌겠죠 어느 정도. 그 다음에 이어서 또 말씀을 드리자면 세신 자 4번 예, 요거는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 SK 하이닉스 요 네 종목만 체크를 해봤는데 최근 보름간 2조 원 정도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개인들에서만요. 이거 개인들 여기 생략됐네. 개인들이 자금이 2조 원 정도 빠져나갔어요. 근데 개인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예탁금이 더 이상 안 빠져나가거든요. 작년까지는 개인들이 금리 높아진다고 뭐 은행으로 막 예금 적금으로 다 돈을 빼돌렸다? 빼나갔는데 증시에서 그래서 예탁금이 엄청나게 줄어들었는데 더 이상 안 빠져요. 안 빠지는데 그러면 이 증시 내부에서 돌고 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그 2조 원 정도 규모의 2차 전지로 다 들어갔어요. 2차 전지는 분명히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도 개인들은 그냥 묻지도 따지지 말고 그냥 매수. 바이 더 딥 현상. 좀 떨어지면 매수. 뭐 압수수색 얘기야? 떨어지네? 그냥 매수. 술자리에서 야 요즘 2차전지 에코프로도 있어?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에코프로 없는데 야 떨어지면 사. 그냥 사. 얼마에 사야 돼? 야 씨 그냥 떨어지면 사. 이런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하겠죠. 그냥 바이 더 딥 현상이 개인들한테 자연스럽게 형성이 돼 있어요. 떨어지면 산다. 어느 정도 떨어지면 그냥 사들인다. 그게 어떤 상황인지 몰라. 주가가 어떤지 타점이 어떤지 몰라. 그냥 사들인다. 그래서 블룸버그에서 한국판 게임스탑 그때 밈 열풍 있었죠. 한국판 게임스탑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외신보도 어제 말씀드렸었죠. 29일에. 그래서 이제 그게 공매도 투자자의 단기적 고난이 되고 있다. 그 기사 중에 이제 발췌했던 내용이 요거죠. 요 내용. 블룸버그는 지난 29일 뭐 쭉 있고 약 3조 원의 공매도가 나왔습니다. 에코프로 비행과 에코프로는 분기 사상 최대인 약 3조 원의 공매도가 나왔음에도 주가가 2배 이상 뛰었다며 공매도 투자자들이 패배했다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여기 밈 주식 게임스탑에 비유했다라고 하죠. 한국판 게임스탑. 게임스탑처럼 장기적으로 주가가 떨어질 것을 알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공매도 투자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거는 단기적으로 어려움을 겪는지 결국에는 시장의 역사는 증시의 역사는 결국에는 숏 포지션이 승리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가진 못하고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다시 다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다를 것이다라고 우리나라 내부에서 그런 얘기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지금 굉장히 많이 퍼지고 있죠. 그건 모르죠. 가봐야 아는 건데 역사적인 그 흐름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번에 다를 수도 있죠. 그 더 이상 안 빠지고 하면은 숏 포지션이 결국에는 포기하고 위에서 다시 한번 커버링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아직까지는 공매도의 여력이 더 외국인들의 자금력이 더 세기 때문에 공매도 여전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돈은 삼성전자에서 흘러나온다. 오늘도 삼성전자 530만 주 팔았어요. 네, 삼성전자에서만 얼마가 나왔습니까? 3천억 이상이 3, 4천억의 돈이 개인들 현금화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어디로 가요? 내부에서 움직이죠. 내부에서 코스닥 오늘 빠진 2차 전지주로 이동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물론 종목들 오늘은 그렇게 많이 사지 않았는데 오늘은 많이 안 빠졌다고 판단해서 아마 좀 더 깊게 빠지면 그 대기했던 자금들을 많이 쓸 거예요. 지금 어쨌든 나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돈이 더 이상 예탁금 줄어드는 속도가 더 이상 나가지 않고 오히려 이제 들어오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신용도 붙고 있고 하기 때문에 바이더딥 현상을 2차 전지에서 보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흔들리는 시점, 시장 흔들리는 걸 우리는 역이용해서 시장의 방향성이 이제 상방으로 잡힌다. 외국인들이 포지션 변화를 일으켰다라는 것을 확인을 확실히 한다라고 다음 주에 했다라고 판단이 되면 지수는 높은 위치에서 이게 원래는 사실 현금화를 많이 해뒀던 거를 밑에서 사용하고 싶었는데 위에서 돌파할 수도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방향을 확실히 잡으면. 그래서 결국 위에서 사게 될 확률이 높아졌어요. 그러면 지수는 위에서 사되 종목은 아래에서 앞으로 위로 갈 것을 사고 거기다 돈을 쓰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전략을 제시를 해서 정혜원방에서 함께 종목들을 구분해서 또 정리할 걸 정리 또 하고 압축할 거 압축하고 하여튼 그렇게 좀 포트를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다렸다면 이제 할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셨고요. 오늘 아이고 뭐야 이거 왜 어디 갔니? 이게 가끔씩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요. 마우스를 잘못 건들면 흔들면 돌아오더라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정보 공유 단톡방 그냥 유튜브 보다가 유튜브가 떠가지고 봤는데 나도 카톡방에 들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정보 공유 단톡방 입장 문의 위에 오른쪽 위에 010-8719-2757 혹은 유튜브 댓글에 있는 주소로 문의 주시면 제가 안내해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자, 월요일 아침 8시 40분에 아프리카TV 유튜브 라이브 그리고 각자 계신 카톡방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월요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